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네 사람의 서명. 추리과학. 셜록 홈즈는 벽난로 선반 구석에 놓아둔 약병을 내리고 산뜻한 모로코 가죽 상자에서 피하 주사기를 꺼냈다. 그리고 희고 길며 신경질적인 손가락으로 주사기에 약을 채우고 왼쪽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눈으로 힘줄이 붉어진 팔뚝과 손목을 바라보았다. 팔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무수히 남아 있었다. 그는 결국 주사기를 살에 쿡 찌르고 조그마한 피스톤을 눌렀다. 그리고 흡족한 듯 긴 한숨을 내쉬며 벨벳 쿠션을 댄 안락 의자에 몸을 묻었다. 벌써 여러 달째 나는 하루 3번씩 이 같은 의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나는 홈즈의 그런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심히 괴로워졌고 그를 말릴 용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밤마다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 나는 그 문제에 관해 내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으리라 다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누구라도 내 친구의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면 무람없이 굴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실 것이다. 홈즈의 탁월한 능력과 독창적인 방식, 그리고 그동안 숱하게 경험했던 그의 뛰어난 자질을 생각하면 그를 거스릴 일이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점심때 반주로 마신 적포도주 때문이었는지 지나치게 유유자적한 그의 태도를 보고 더 화가 치밀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불현듯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물었다. 오늘은 뭐지? 모르핀인가? 아니면 코카인인가? 홈즈는 고딕활자로 된 오래된 책을 들여다보다가 노곤하게 눈을 들었다. 그가 말했다. 코카인 일세 7% 수용액이지. 자네도 한번 해보려고? 나는 실례.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내 몸은 아직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했어. 몸에 더 부담을 줄 수는 없지. 홈즈는 내가 거칠게 말하는 걸 듣고 씩 웃었다. 웨슨, 자네 말이 옳아. 나는 이런 약물이 육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네. 하지만 정신적인 각성 효과는 말할 수 없이 크거든. 그래서 그 부작용 같은 것은 사소한 문제로 여겨질 정도라네. 하지만 생각해보게. 나는 열심히 따지고 들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따져보라고. 자네 말 맞다나 자네의 두뇌는 자극받고 각성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뇌 조직의 변화를 수반하는 병적인 과정이네. 마약은 두뇌를 영구적으로 약화시킬 걸세. 게다가 자네도 알다시피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그건 그만한 희생을 무릅쓸 가치가 없어. 오로지 찰나의 쾌락을 위해서 타고난 뛰어난 능력을 희생시켜야 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내 말 명심하게. 나는 단지 친구로서가 아니라 타인의 건강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의사로서 말하고 있다네. 홈즈는 화가 난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대화를 즐기는 사람처럼 팔걸이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두 손의 손가락 끝을 맞댔다. 내 마음은 정체를 못 견뎌 하네. 그는 말했다. 나한테 문제를 던져주게. 나한테 일을 줘. 가장 난해한 암호, 가장 복잡한 분석 과제를 던져주게. 그러면 내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세. 그러면 나는 인공적인 흥분제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어. 하지만 나는 무미건조한 일상을 혐오하네. 나는 정신적으로 고양된 상태를 갈망하지. 내가 이런 특수한 일을 선택한 이유가, 아니 만들어낸 이유가 바로 그걸세. 나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라네. 자네가 유일무이한 사설 탐정이라고? 나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유일무이한 사설 자문 탐정일세. 홈즈는 대답했다. 나는 범죄 수사계의 대법원이자
세종심일세. 그렉슨이나 레스트레이드나 에설리 존스가 사건을 수사하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그 사건은 나한테 넘어오네. 나는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증거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 의견을 제시하지. 그렇다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도 않네. 어떤 신문에도 내 이름이 실리는 법이 없지. 내게 가장 큰 보상은 일 자체, 나만이 가진 능력에 걸맞는 분야를 발견하는 기쁨일세. 자네는 제퍼슨 호프 사건에 대해 내가 일하고 있는 방식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 그래. 나는 충심으로 말했다. 내 평생 그렇게 충격적인 일은 처음이었네. 나는 그걸 작은 책자로 펴내기까지 했지. 주홍색 연구라는 다소 환상적인 제목을 붙여서 말일세. 홈즈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그 책은 나도 대충 훑어보았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네를 축하해 줄 수 없어. 모름지기 수사란 정밀한 과학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해야 하네. 그런데 자네는 거기다 낭만적인 물을 들여놓았네. 그건 유클리드의 제5공리 연애담이나 남녀 상열지사를 뒤섞어 놓은 것과 같은 것일세. 하지만 그 사건 배후에는 사랑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 나는 반박했다. 나는 있는 사실을 없애버릴 수는 없었네. 어떤 사실은 말하지 말았어야 했네. 아니면 적어도 여러 사실을 취급할 땐 공정한 균형 감각을 발휘했어야 했지. 그 사건에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단 한 가지 결과에서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는 새로운 분석적 추리 방식이라네. 나는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 자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써서 한 일에 대해 이런 식으로 혹평하는 걸 듣고 나는 화가 치밀었다. 또 내가 쓴 문장 하나하나가 오로지 자신의 활약상을 기리는데 받쳐져야 한다는 식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짜증스럽기도 했다. 나는 베이커가에서 내 친구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남을 가르치려 드는 그의 점잠 빼는 태도 위에 일말의 허영심이 숨어 있는 것을 수차례 목격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묵묵히 앉아서 부상당한 다리를 주무르고만 있었다. 나는 예전에 다리에 관통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보행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날이 조금만 꾸물거려도 다리가 욱신거렸다. 최근의 나의 활동 범위는 대륙으로까지 넓혀졌다네. 홈즈는 잠시 후 오래된 브라이어 파이프에 담배를 채워 넣으며 말했다. 지난주에 프랑스와 르 빌라르가 내게 자문을 구하러 왔다네.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빌라르는 최근 프랑스 수사 인력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물일세. 그 친구에게는 켈트인 특유의 날카로운 직관력이 있지만 타고난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폭넓고 정밀한 지식이 부족하지. 빌라리가 자문한 사건은 어떤 유언에 얽힌 사건이었는데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었지. 나는 그 친구에게 비슷한 사건 두 가지를 알려주었어. 하나는 1857년 리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는 1871년인 세인트루이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힌트를 얻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네. 오늘 아침에 감사 편지가 왔는데 바로 이걸세. 홈즈는 외국어로 쓴 꾸깃꾸깃한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언뜻 보니 편지는 온통 찬사로 도배되어 있었다. 대단히 아름다운 현란한 솜씨, 묘기에 가까운 능력 등 모두 프랑스 형용사의 깊은 감사를 드러내는 말이었다. 꼭 선생님 앞에선 학생처럼 말하는 것. 그래, 그 친구는 내 도움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있긴 하지. 셜록 홈즈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빌라르도 상당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일세. 이상적인 탐정에게 필요한 세 가지 자질 가운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네. 먼저 관찰력과 추리력이 뛰어나지. 단 하나 부족한 것은 지식이지만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걸세. 지금은 내 책을 프랑스 말로 번역하고 있지. 자네 책? 오, 몰랐나? 홈즈는 껄껄 웃으며 소리쳤다. 그래, 나는 몇 권의 연구소에 이름을 올려놓았다네.
모두 전문적인 주제를 다룬 책들이지. 예를 들면 다양한 담배재의 구별에 관해 라는 책이 있네. 나는 그 책에서 140종의 시가, 권련, 파이프 담배에 대해 설명하고 담배재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컬러 도판을 실어 놓았다네. 담배재는 형사재판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증거인데 가장 중요한 단서로 등장할 때도 있지. 예를 들면 어떤 살인 사건이 인도산 룽카를 피우는 자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수사의 대상은 상당히 압축될 수 있네. 훈련된 사람의 눈에는 트리치노폴리의 검은 재와 살담배의 흰 솜털 같은 재는 양배추와 감자만큼 다르게 보이거든. 자네는 사소한 사실에 대해 천재적인 통찰력이 있지. 나는 한마디 했다. 나는 사소한 사실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걸세. 또 발자국의 추적에 관한 책도 있다네. 나는 그 책에서 발자국 보존제로 석고를 이용하는 법에 관해서 언급했지. 뿐만 아니라 직업이 손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미있는 소책자도 있다네. 그 책에는 슬레이트공, 선원, 코르크 절단공, 조판공, 직조공, 다이아몬드 연마공의 손을 그린 도판이 실려있네. 그건 과학적 수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지. 특히 신원 미상의 시체가 발견되는 사건이나 범죄자의 전력을 파악하는 일에 아주 중요하다네. 그런데 내가 즐기는 얘기로 자네를 피곤하게 했나 보군. 그럴 리가 있나. 나는 서둘러 홈즈의 말을 부정했다. 자네가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부터 그건 내게도 아주 흥미로운 분야가 됐네. 그런데 자네는 방금 관찰과 추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둘이 어느 정도까지 겹치는 것이겠지? 아니, 전혀 그렇지 않네. 홈즈는 느긋하게 안락 의자에 몸을 묻으며 말했다. 그는 담배 연기로 굵고 푸른 동그라미를 연속해서 만들어 보였다. 예를 들면 나는 관찰을 통해 오늘 아침에 자네가 우엉모가의 우체국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았네. 하지만 추리를 통해 자네가 전보를 쳤다는 걸 알게 됐지. 어떻게 알았지? 나는 말했다. 둘 다 맞았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아냈는지는 모르겠군. 나는 오늘 아침에 우체국에 다녀왔지만 그건 미리 계획한 일도 아니고 누구한테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건 아주 간단하지. 홈즈는 내가 놀라는 걸 보고 쿡쿡 웃으며 말했다. 정말 우스울 정도로 간단해서 설명하는 게 불필요하게 느껴질 정도라네. 하지만 그건 관찰과 추리의 경계를 명확히 가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어. 나는 자네 발등에 황토옥이 묻어 있는 걸 관찰을 통해 알았네. 그런데 우엉모가 우체국 건너편에는 도로 공사를 하느라 길을 파헤쳐 놓아서 흙이 드러나 있지. 그 흙을 밟지 않고선 우체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그리고 그 유난히 붉은 황토는 내가 알기로는 이 근방에서 거기 말고는 없네. 여기까지가 내가 관찰한 것일세. 나머지는 추리해낸 것이지. 그러면 내가 전보를 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추리했지? 나는 자네가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나는 오늘 아침엔 내내 여기에 앉아 있었거든. 또 지금 자네 책상에는 우표와 두툼한 엽서 뭉치가 놓여 있네. 그러면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요소를 다 지워버렸을 때 남는 것 하나가 진실임에 틀림없네. 이 경우엔 그렇군. 나는 잠깐 생각해본 다음에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자네 말처럼 지극히 간단한 것이네. 내가 좀 더 어려운 과제를 내서 자네 이론을 시험해본다면 나를 무례하다고 생각할 텐가? 홈즈는 대답했다. 천만에. 오히려 내가 코카인을 한 번 더 투약하는 걸 막아주겠지. 나는 자네가 어떤 문제를 내든 기쁘게 풀어보겠네. 자네는 훈련된 눈으로 관찰하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서 그 소유자의 개인적인 특징을 읽어내는 게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네. 자, 여기 최근에 내가 소유하게 된 시계가 하나 있네. 자네는
이전 소유자의 성격이나 습관에 관해 말해줄 수 있겠나? 나는 은근히 기뻐하며 그에게 시계를 건네주었다. 나는 홈즈가 이 문제를 도저히 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따금씩 드러나는 그의 독단적인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그는 시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문자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뒷면의 뚜껑을 열고 처음에는 육안으로, 그 다음에는 성능 좋은 확대경으로 내부 장치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홈즈는 마침내 뚜껑을 닫고 시계를 내밀었는데 나는 그의 풀죽은 얼굴을 보고 미소를 금할 수 없었다. 쓸만한 정보가 거의 없군. 홈즈는 말했다. 최근에 시계를 청소하는 바람에 중요한 흔적이 날아가 버렸어. 자네 말이 옳으니. 나는 대답했다. 이 시계는 내부 청소를 마친 다음에 내 손으로 넘어왔네. 나는 친구가 자신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청소하지 않은 시계에선 도대체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 있을까? 만족스럽진 않지만 시계를 살펴보고 건진 게 아주 없진 않아. 홈즈는 꿈꾸듯 멍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말해볼 테니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게. 우선 그 시계는 자네 맏형 소유였는데 형은 그걸 아버님한테서 상속받았네. 그건 시계 뒤편에 HW라는 머리 글자를 보고 알아낸 것이로군. 그렇지. 자네 성씨가 왓슨이니까 그것은 W와 정확히 일치하지. 시계의 제작 연대는 거의 50년 전인데 머리 글자가 새겨진 것도 거의 그 무렵이었네. 그러니 이 시계는 돌아가신 어른께서 구입하신 것이 분명하네. 그런데 보석류를 물려받은 것은 대개 장남이고 또 장남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자네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되었어. 그렇다면 이 시계는 자네 맏형의 소유였을 거네. 거기까진 맞네. 또 다른 건? 내가 말했다. 자네 형님은 단정하지 못한 습관을 가진 분이었네. 좀 덜렁대고 부주의했지. 원래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다 털어먹고 한동안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다 가끔씩 경제적 여유를 되찾기도 했지만 그런 기간은 길지 않았네. 말년에는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러다 돌아가셨네.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일세. 나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절룩거리며 걸어다녔다. 비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다. 내가 말했다. 홈즈, 자네 정말 너무하는군. 자네가 이런 지경으로 전락했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자네는 나의 가엾은 장형의 이력을 샅샅이 조사해놓고 지금 무슨 신기한 방법으로 그걸 추리해낸 것처럼 꾸며대고 있어. 자네가 형의 낡은 시계에서 그 모든 사실을 읽어냈다는 얘기를 내가 정말 믿을 것 같은가? 그건 몰인정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협잡의 냄새도 나네. 이복에 왓슨. 홈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디 내 사과를 받아주길 바라네. 문제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그것에 자네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잊어버렸네. 하지만 맹세코 나는 자네가 그 시계를 보여주기 전까지만 해도 자네에게 형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네. 그러면 도대체 우리 형님에 관한 얘기는 어떻게 알아냈단 말인가? 자네가 말한 건 모두 한치도 틀림없는 사실이네. 그건 순전히 운이 좋은 덕분이었지. 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견주어 보고 제일 그럴듯한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네. 나는 그렇게까지 정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고? 아니, 절대 아닐세. 나는 절대로 추측 같은 건 하지 않네. 그건 정말 사람의 논리 능력을 파괴하는 악습일세.
자네는 나의 대담한 추리가 나오기까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실을 관찰했는지 그 중간 단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는 것일세. 예를 들면 나는 처음에 자네 형님이 부주의하다고 말했네. 뚜껑 아래쪽을 보면 두 군데 움푹 들어간 곳이 있을 뿐 아니라 동전이나 열쇠 같은 단단한 물건과 같은 주머니에 들어있던 것처럼 사방이 온통 긁힌 자국투성이라네. 50기니씩이나 하는 시계를 그렇게 무관심하게 취급하는 사람에게 부주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감탄할 만한 재주가 아닐세. 또 그렇게 값비싼 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이 다른 면에서도 대단히 풍족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과히 무리한 추정이 아니고 말이야. 나는 그의 논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다. 영국의 전당포 업자들은 시계가 들어오면 뚜껑 안쪽에 미세한 핀으로 티켓 번호를 새겨놓는 습관이 있지. 번호를 잃어버리거나 바뀔 염려가 없기 때문에 꼬리표를 붙여놓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편리하다네. 그런데 이 시계 뚜껑 안쪽을 확대경으로 살펴보니 그런 번호가 4개나 보였네. 나는 그걸 보고 자네 형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자주 겪었다고 추리한 거지. 그리고 형님은 가끔씩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도 했네. 그러지 않고서야 저당 잡힌 물건을 되찾을 수 없었을 테니까 말일세. 마지막으로 나는 자네에게 케이스 안쪽에 태엽 감는 구멍을 들여다보길 권하네. 태엽 감는 키를 집어넣는 구멍 주위에 긁힌 자국. 이 무수하게 많이 보이지. 모두가 키를 제대로 꽂아놓지 못해서 생긴 자국들일세. 정신이 맑은 사람이 키를 꽂을 때 그런 자국을 만들어냈을 리가 있겠는가. 하지만 술꾼의 시계에는 온통 긁힌 자국 투성이라네. 자네 형님은 밤에 떨리는 손으로 이 시계 태엽을 감으면서 그런 흔적을 남긴 것이지. 도대체 여기서 알아내지 못할 것이 뭐란 말인가. 자네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게 명백해지는군. 나는 대답했다. 자네를 부당하게 비난한 내가 나빴네. 자네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좀 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혹시 오늘 현장 조사를 나갈 일은 없나? 아니, 이제부터 코카인이나 해야지. 난 두뇌 활동 없이는 살 수가 없네. 그게 없으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살겠나. 여기 창가로 좀 와보게. 정말 어둡고 우울하고 공허한 세상이 아닌가. 저기 누런 안개가 길에서 흘러다니는 걸 좀 보게. 안개는 어두컴컴한 집들을 넘어다니고 있네. 이보다도 더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 세상이 어디 있겠나. 여보게 왓슨, 나한테 능력이 있으면 뭘 하겠나. 그걸 발휘해볼 기회가 없는데. 진부한 범죄, 진부한 삶, 지상에서 진부한 것들을 빼면 아무것도 없네. 홈즈에 이런 장광설에 뭐라고 대꾸하려는 찰나 노크 소리가 나더니 하숙집 주인이 노스의 쟁반에 명함 한 장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젊은 숙녀 한 분이 밖에 와 계신다오. 허드슨 부인은 내 친구에게 말했다. 말이 모스턴 양이라. 홈즈는 명함을 소리내어 읽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군. 허드슨 부인, 숙녀분을 올려보내주십시오. 아, 왓슨, 가지 말게. 자네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